네, 안녕하세요. 피톨로지 아주라입니다. 피톨로지 홍PD입니다. 준영이에요. 몇 년 전에 세바시랑 강연에서도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계속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보완할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었고 최근에 한 번 더 정리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피톨로지 구독자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일단 스트레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만병의 원인? 나쁜 거 물리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스트레스는 그저 우리 몸에 수많은 에너지 동원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어떨 때 쓰는 프로그램이냐? 많은 에너지를 동원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고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뭐죠? 위험에 처했을 때, 환경적인 도전을 받았을 때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많은 에너지를 쓰려면은 많은 에너지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비축된 에너지들이 있어요. 지방도 있을 것이고 근육도 있고, 근육은 힘을 내는 용도로만 쓴다고 하지만 필요할 때는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기도 하거든요. 몸에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지갑 같은 존재가 간이거든요. 그 간에 쌓인 글리코겐도 바로바로 끌어다가 쓰죠. 갑자기 곰이 나타났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부모의 원수가 나타났다. 그 도전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려면 또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더 잘 봐야 되니까 동공도 커지고 에너지를 빨리빨리 퍼다 날라야 되니까 심장도 두근두근두근 막 뛸 거 아니에요. 당연히 혈압도 높아지고 과해지면 두통도 생기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되게 소화 안 되고. 나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생각을 장장 호랑이가 나타나서 똥줄 빠지게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먹은 거 소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소화기관으로 가는 에너지 흐름을 바로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화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소화 불량이 생기고, 더 급한 상황에서는 갖고 있으면 다 짐이잖아요. 밑으로 내리기도 하고 위로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예 정체해서 안 움직이고 꽉 막혀 있기도 하고, 적이 계속 나를 쫓아오고 있어. 나 잠들면 어떻게 돼? 죽지. 그래서 각성을 계속 시켜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잠도 잘 못 이루죠. 이게 나쁜 거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시스템이 없었으면 살아남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나를 괴롭히고 내가 없애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교하게 다듬어진 하나의 에너지 동원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면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이 스트레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정신적인 도전과 신체적인 도전을 구분하지 않는데 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스트레스 프로그램이 개발된 시점으로 한번 건너가 보자고요. 원래 원고를 쓰고 있었는데 영상 촬영 잘 하려면은 그래도 자료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해가지고 잠시 제가 원고 작업을 멈추고 스트레스의 기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거든요. 판에 박혀서 나오는 기원이 없더라고요. 기원을 추적을 하려면 적어도 온혈 동물이고 포유류의 전신 단국류, 폐렴기 한 3억 년 전쯤으로 건너가야 되지 않나. 사실 더 멀게도 추적을 할 수 있지만 너무 TMI 아닌가요? 도망가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스트레스 프로그램이 초창기에 개발된 시점은 짧게 잡아도 3억 년이고, 우리가 굳이 몸을 쓰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게 된 환경적 기간은 내 생각엔 한 100년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3억 년 대 100년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이거예요. 스트레스 반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건 딱 한 가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거야. 스트레스가 개발된 초기 환경에는 다 몸으로 때워야 됐거든요.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환경적 요구는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적이 쫓아오거나 나를 먹이로 삼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놈을 먹이로 삼아야 되거나 짝을 찾아야 되거나, 이렇게 평소보다 갑자기 급격한 에너지를 동원을 해야 될 때는 신체적인 힘이 필요한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환경적 도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을 써야 할 일은 거의 없어요. 몸을 쓰면 경찰서 가야 돼.
그치. 문제가 생기면 차분하게 말로 해결하거나 열심히 컴퓨터를 두드리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거죠. 가만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니 입만 열심히 털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에서 가동되는 반응들은 무조건 신체적인 반응을 동반한단 말이죠. 근데 역할이 없으니까 우리 몸에 흔적으로 남게 돼요. 그 흔적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괴롭히게 하는 원인, 주범인 것이지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짚었으면 좋겠고요. 몸에 흔적으로 남게 된 이제 스트레스 반응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TMI예요? 그럼 우리 편집해서 살짝 우리가 에너지를 여기저기 끌어다 쓴다고 했죠. 이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되게 편해요. 갑자기 사고가 생겼어. 숨겨져 있던 비상금도 깨고 지갑도 다 털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싹 다 모아놨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래. 사고를 처리하려고 돈을 다 모아놨는데 돈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돈인데 갖다 버려요? 다시 저장해야지. 어디다 저장해? 여기저기 끌어왔다고 다시 짱 박아둘 여력은 없잖아요. 그럼 어디다 짱 박아도? 가장 많이 저장할 수 있고 저장하기도 편한데 어디? 네, 바로 거기. 여러분의 뱃살.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배가 나오는 느낌이 드는 건 과학입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적이 나를 위협하거나 내가 적을 위협하거나 해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큰 힘을 요구를 했잖아요. 근육이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받는 도전, 스트레스 반응들은 한 방짜리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스트레스 반응을 요구하는 일들은 되게 한 방이었어요. 잡아먹히던가 도망가서 살아남던가 그냥 딱 한 방짜리였거든. 근데 지금은 회사에서 막 업무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야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또 전화가 또 옵니다. 은행에서 이제 대출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핸드폰을 딱 켰더니 주식이 폭락을 했대. 스트레스가 한 방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방 때리고 있는데 저기서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시간적으로 보면은 스트레스가 한 방 때리고 그 후에 한 방 오고 있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근육의 입장에서는 긴장한 상태에서 긴장하고 있다는 거고, 이 말은 즉 습관적으로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육이 긴장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힘 줘보세요. 딱딱해지죠. 길이는 짧아져 있죠. 쪼그라들고 딱딱해진 채 만성적으로 단축되고 경직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몸의 흔적은 그거예요. 무조건 나쁘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이제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을 하면 되거든요. 자, 알았어. 환경적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자동으로 스트레스 반응이 켜지잖아요. 켜지는 스위치가 있으면은 꺼지는 스위치도 있단 말이죠. 스위치를 어떻게 끄는지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켜지는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위치를 크고 끼는 거는 뇌에서 하잖아요. 그 뇌에서 이 스트레스 반응을 종료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심박수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뇌는 이 모든 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몸에서 주는 여러 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근육에서 오는 감각들, 이런 것들을 정보로 삼아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일정 시간 계속 심박수가 올라가 있어. 그러다가 다시 안정화된 심박수로 돌아와. 그러니까 뇌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 안정화로 돌아왔어. 그럼 다시 안전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동안 쭉 심박수가 올라갔으니까 에너지 소모가 극심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빨리 충전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휴대폰 배터리가 5%야. 그럼 일단 충전 꽂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뇌도 일단 지금 안정화돼서 빨리 휴식 충전 모드로 돌아가자 하고 모드를 전환을 시킵니다. 그럼 심박수를 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러닝? 그치, 달리기. 또 뭐가 있죠? 저 뭐 버피. 진짜 하기 싫어하는데 버피도 있을 거고, 계단을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지금 당장 춤을 출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달려보세요, 버피 100개를 해보세요 해봤자 그냥 어디 퍼질러져가지고 영상을 보고 계실 건데, 아마 네 들어오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달리러 나가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내가 스트레스 쌓였을 때 심박수 올리는 운동이 좋겠구나 라고 무의식에 발라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달리기를 좋아하거든요. 체력을 높인다, 근육을 키운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힘들 때 털어버리려고 달리거든요. 저는 달리기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언제고 큰 파도가 밀려오고 닥친 일에 압도돼서 꼼짝도 못할 것 같은 상황을 겪게 될 일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걸 기억하시고 뭐가 됐든 심박수를 올리는 운동을 한번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관리 목적상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의 조언은 절대로 한 큐에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할게요, 휴가 때 해볼게요, 대부분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싼 테라피를 받고 무슨 수단을 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몸에 남아있는 그 경직들, 스트레스의 흔적들은 한 방에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주기적으로 자주 털어주셔야 됩니다. 요란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도 가능하다 싶은 그 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하루 단위, 일주일에 몇 번 이게 아니라 수시로 하셔야 돼요. 강연 나가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회사에 오래 살아남고 싶으면은 1시간에 1분 정도만 투자하라고. 그러니까 뭐 집에 가서 1시간 운동해야지 그 생각보다 59분 열심히 일하고 1분 동안 일어나서 뭐라도 하라고. 이런 분들 많으실 거야. 좋은 스트레칭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안 알려드려도 여러분 유튜브에 5분 스트레칭, 10분 스트레칭, 아침, 점심, 저녁별로 상황별로 수백 수만이에요. 그거 보시고 하면 돼요. 우리까지 뭐 굳이 그런 거 만들 필요 없는 것 같고, 기억하세요. 한 큐에 해결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계속 터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주 3회만 먹고 이거 가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의 흔적, 근육의 경직도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만큼 중요하고 수시로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짓수 할 때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구나. 이거 하나만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죄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명예를 드높여줄 1등 공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얘를 박하게 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시험을 합격하게 하고 회사에 승진을 하게 하는 1등 공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반응과 평생에 걸쳐서 잘 공존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싸워서 물리칠 게 아니란 말이죠. 포인트는 2가지였어요. 뭐죠?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 도구로서 심박수를 올리는 운동을 해라. 그리고 2번째는 한 큐에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틈이 나는 족족 스트레칭들을 계속해라. 저는 운동을 하는 것보다 스트레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도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겨우셨나요? 편집으로 어떻게든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싶어졌어요. 스트레스 컴온. 자, 스트레스는 죄가 없습니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 몸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통제력은 공부에서 나옵니다. 공부합시다, 우리 같이.